추산 26만 명,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집회가 끝나면 이렇게 황당하리만큼 동떨어진 숫자가 발표됩니다. 그동안 여러 시청자들께서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오늘 팩트체크가 답을 찾아봤습니다. 경찰이 밝힌 숫자가 타당한 건지, 좀 더 정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는 건지 지금부터 살펴보죠. 오대영 기자, 경찰은 지금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3.3제곱미터가 흔히 말하는 한 평이잖아요. 네. 거기 사람이 몇 명 들어가는지 아세요? 아, 글쎄요.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앉으면 6명, 네. 서면 10명, 그래서 한 평균은 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이 표본을 전체 면적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집회 인원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모였던 지난 12일 이런 방식으로 한 26만 명 정도 계산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워낙 대규모 집회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셀 수는 없고, 근데 일단 들었을 때는 뭐 아예 논리적이지 않은 건 아니군요. 논리는 있죠. 그런데 이게 네.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방식입니다. 네. 예전에 해수욕장 몇 명 다녀갔냐 이런 거 계산할 때요. 계산했던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고 어림잡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무려 지금 74만 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광장에 나가서 평화롭게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그 노력이 숫자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최근에 몇몇 학자들이 자신의 전공을 바탕으로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자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 준비한 핵심인데, 과학자들이 나서서 직접 구체적인 계산법까지 만들었다고요? 네, 2명의 과학자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성균관대학교 원병묵 교수의 모델입니다. 설득력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이 직사각형이 집회 장소라고 우리가 치면 되겠습니다. 주로 네. 안쪽은 이동하지 않고요. 서서 집회 시위를 하는 고정 인원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유동 인원이 있죠. 경찰은 이 고정 인원이 26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 교수는 이 결과에 왜곡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바깥에서 노란색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유동 인구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 인원이 누락됐다는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드나드는 사람을 일일이 다 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일이 못 세는 건데요. 네. 경찰은 아예 지금 배제하고 있잖아요. 네. 원 교수에게는 최대한 한번 세보자는 겁니다. 네. 하루 종일 어떤 인원들이 왔다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겨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물을 계속 붓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물을 뺍니다. 저 수위는 유지되고요. 그러면 물의 총량이 얼마일까? 경찰은 저 A가 물의 총량이라고 지금 발표하는 거고요. 원 교수 얘기는 빠져나간 거, 들어온 거 다 합쳐서 A 플러스 B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참가자가 얼마냐? 원 교수 얘기가 타당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런 공식을 원 교수가 만들었는데 핵심은 저 고정 인원보다도 바깥쪽에서 끊임없이 드나드는 유동 인원이 훨씬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가 72만 명. 네. 그래서 더하면 98만 명이 되는 겁니다.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원 교수 분석이 맞다는 가정하에 경찰이 무려 72만 명을 빠뜨리고 발표를 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원 교수 얘기가 맞다면요. 이번에는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립대 박인규 교수의 모델인데요. 이번에는 사진을 활용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촛불의 그 개수 하나하나를 파악을 했는데 10,000제곱미터를 표본으로 해서 그 안에 몇 개의 불빛이 있느냐 이거 일일이 센 겁니다. 이게 네. 계산 프로그램의 화면이거든요. 촛불의 수는 곧 촛불을 든 사람의 숫자입니다. 경찰처럼 어림짐작하지 않아도 컴퓨터로 이 수만 명 단위의 사람을 다 셀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요. 촛불을 든 사람의 인원수를 활용하면 들지 않은 사람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 피켓 든 사람 있죠? 깃발 든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분들 더 많았습니다. 네. 박 교수가 3차례 현장에 나가서 촛불을 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한 4대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비율에 대입을 해보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렇게 먼 거리에서 찍은 사진에 보이지 않는 총 참가자 수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박 교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치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
인원이 50만 명인데 저 50만 명이 어떻게 되느냐면 당일 저녁 광화문 인근에서 나온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촛불 숫자와 함께 찍히지 네. 않은 사람들을 같이 대입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총 인구를 구한 건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유동인구가 빠진 숫자입니다. 앞서 원 교수의 주장까지 참고를 해보면 이날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이걸 통해서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경찰의 단순한 셈법과 달리 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숫자, 흘러지나간 숫자까지 빠짐없이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들이 내놓는 수치가 정확하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네.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원리를 한번 쭉 보자는 겁니다. 경찰은 유동인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장 인원이 많은 그 순간만을 기준으로 파악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학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경찰의 방식으로는 민심의 크기, 민의의 크기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다는 비판이 공론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순간 집회의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숫자 그 단순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모레 26일 또다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 수치들이 발표가 될지 한번 지켜보죠.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박근혜교를 믿나요? 이정현 대표가 그동안 계속 박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고 밝혀왔는데 자, 오늘은 야당에서 탄핵에 동참하라 이런 요구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반발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자가 돼달라, 변절자가 돼달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돼달라,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돼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냥 액면 그대로만 보면 박 대통령을 예수로 이제 비유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분의 비유는 늘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곤 하는군요. 특히 오늘 비유는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예, 예. 당장 야당에서는요. 자, 박근혜교의 충실한 신도라고 생각한다. 이정현 대표가 또 기독교 신자로서 모욕감을 느낀다. 이 대표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아주 강력하게 저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자, 민간인에게 국정을 맡겨서 국가 시스템을 망친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을 어떻게 인류를 구원한 예수에 비유할 수 있느냐? 자, 만약에 그렇다면 탄핵을 찬성하는 상당수의 국민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이 되는 거냐? 이런 반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 뭐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동안도 종종 성경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또 최근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났는데 한 간교한 사람을 분별 못해서 대통령이 평생 업적을 다 잃었다. 마치 대통령이 뱀과 같은 최순실, 사탄의 유혹을 넘어간 불쌍한 아담과 하와처럼 비유를 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과연 이런 비유들이 적절한가? 이거는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왜 그러냐면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자, 내 말 한마디에 전국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제 혀와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예. 촌평은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애국 촛불은 괜찮아. 자,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역대급 명언을 했던 친박계 김진태 의원이 어제는 어떤 한 집회를 극찬을 했습니다. 예. 자,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애국 시민들이 하와 반대 집회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추운데 나오셨고요. 이분들이 있어서 희망을 느낍니다라고 적었는데요. 예. 몇 가지 사진을 같이 올렸는데 그 사진에 보시면 춘천의 힘 대명사입니다. 김진태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집회였습니다. 예. 저 촛불은 바람에 안 꺼진다고 아마 하는 모양이죠. 김진태 의원의 입장에서는. 예. 예. 뭐 아무튼 꺼지지 않는 LED 촛불도 등장했다고 하고 김진태 의원 발언 덕분에 그렇습니다. 광주에선 촛불 아니라 횃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들었습니다. 역효과가 일어났는데요. 예, 예. 자, 무려 100만 명이 모인 걸 별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해서 폄하를 해서 공분을 샀었죠. 자, 그렇다면 자신을 옹호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냐? 직접 한번 세봤습니다. 예. 이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일일이 직접 세봤더니 75에서 최대 85명 정도가 되는데요. 채 예. 100명은 안 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또 위성 지도로 이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 면적을 대략 확인을 해봤더니 168제곱미터가 나오는데요. 오대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경찰 추산법으로 해보니 123명 정도가 됩니다. 뭐 예. 여기도 한 40명 차이가 납니다. 자, 어쨌든 100만 명도 애써 무시하는 김 의원이 이 100명 안팎의 사람들한테 희망을 받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맞는 얘기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계산은 누가 이성대 기자가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네요. 예,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아, 추미애 좀이라고. 다름 아닌 당대표가 당내 분위기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해서 좀 혼선이 생겼습니다. 예. 과거에 노 전 대통령 탄핵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추 대표가. 그런 경우에서 나온 걸까요, 그러면? 뭐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뭐 저뿐만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게 많이 있는데 예. 어제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박 시장이 청와대 물을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보복 논란이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 2천만 원을 이용해 2천억 원을 썼다. 2천억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가상에서 마련한 거고요. 잘못됐겠죠, 발음이.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계엄령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라고 해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논란이 또 있었는데 예. 추 대표의 돌출 발언이 계속되니까 리더십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진행했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했습니다. JTBC 뉴스룸이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주는 기자의 방송기자가 뉴스룸을 특별판에 받았습니다. JTBC 뉴스룸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 담긴 내용을 단독 보도해 물 씨의 국정예비인지 사실임을 확인했고 대통령의 과거와 검찰의 정면적인 수사를 이끌어낸 권유를 인정했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6도 등 추위가 다소 더 추위는 울산대 양산 기가 예보됩니다. 예. JTBC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셜 라이브. 예. 오늘 박소영 JTBC 기자. 소셜 예. 라이브는 밀착 카메라 코너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고생이 많습니다. 네, 저희 밀착 카메라 하느라고. 네, 예. 혼자 오늘 또 누가 합니까? 좀 더 가까이 다가갈까요? 밀착 카메라니까요. 아, 오늘 고석순 기자와 함께하도록 예.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시고. 예. 저희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가장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요? 예. 예. 뉴스가 끝날 때 항상 음악과 함께 끝나잖아요. 이 음악은 누가 과연 선정을 하는지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예. 누가 선정하나요? 그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그냥 하는데요. 예. 모든 날을 다 선정하니까 선정하시는 겁니까? 예, 한 아, 99% 정도는. 예. 특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선정할 때가 있어서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아유, 선정하셨나요?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각자의 판단으로 들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컬러링은 과연 어떤 걸 이용하십니까? 제, 핸드폰 컬러링. 아, 예, 예. 못 들어보셨나요, 혹시? 저한테 전화한 적이 없나요? 전화하기가 좀 두려워서요. 예. 네. 그런가요? 컬러링은 아트카 펑크 노래인데, 트래블링 보이란 노래. 저도 이 들어본 지가 지금 제 전화로 들어본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저는 과거 데스페라도였을 때 기억이 나서요. 제가 최근 들어서 전화를 드린 적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건 박소연 기자가 학생 때였을 때고. 네. 예, 알겠습니다. 가도 되나요? 네, 예, 지금 그래요? 고석승 기자와 함께. 예, 고석승 씨. 예, 수고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소셜 라이브를 밀착 카메라 팀에서 하게 됐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뭘까요? 아이고, 예. 여러분들 예고를 보셨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고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은 촛불 집회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앞에 저희가 워낙 또 우리 JTBC에 또 많은 기자들이 여러 또 단독 기사들을 많이 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또 여러분들께 해드렸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소소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께 밀착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함께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저희가 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빠밤 공감 앤드 감동,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촛불 집회 관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지난 집회 때 가장 밀착해서 취재를 했던 저희 박소연 기자가 좀 할 이야기가 많다고 했거든요. 좀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밀착 카메라 코너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촛불 집회를 저희가 밀착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가장 놀랬던 점,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저희 광화문 광장이 축제 현장으로 변해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최순실 씨로 변장하신 분과 또한 검찰을 비꼬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또한 이번 주는 현빈 씨 패러디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반짝이는 특유의 트레이닝복 있잖아요. 그거를 요즘 안 파니까 동대문 가서 직접 원단을 구해서 재단까지 해서 입고 오셨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 가운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 소리가 들릴까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저희가 전달해 드린다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 광장에 모인 60만 명 국민들이 외치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울림 있는 소리였고요. 그만큼 민심이 가장 중요하고 그만큼 많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회였기도 합니다. 네, 그날 저도 촛불 집회를 갔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날 따로 취재 일정이 없었는데 저희 JTBC의 동기 기자가 그날 그 근처에서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 있는 프레스 센터에서 결혼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날 사실은 수많은 JTBC 기자가 사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가혁 기자도 그날 축가를 부르고 바로 나가서 여러분들께 방송 라이브 중계를 했었고요. 저도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그날 지각을 엄청 했었어요. 저희가 결혼식을 워낙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바람에. 근데 참 즐거운 마음으로 지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날 결혼을 했던 그 기자도 결혼이 끝나고 잠깐 집회에 참여했다는 후문이 또 있었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고 참여한 거예요? 아니요, 사복을 입고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웨딩 드레스 입었으면 아마 그게 저희가 밀착했을 텐데. 그렇죠. 제가 포털 밀착했어요. 그렇죠. 나왔을 아쉽네요. 거고 포털 사이트 아마 메인을 장식했었을 겁니다. 다음 네. 키워드는 뭐죠? 다음 키워드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빠밤 6도씨 더 따뜻.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역시 월요일 밀착 카메라 코너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집회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온도계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릴 때 집회 열기가 정말 뜨겁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데, 실제로 측정해 보면 몇 도나 뜨거울까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게다가 바로 며칠 전에, 그 보도하기 며칠 전에 한 여당 의원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게 돼 있다라고 발언을 한 상황이어서 더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온도계를 들고 들어갔더니 저희 관측 기온인 저희 14도보다 그날 서울 종로구 가장 가까웠던 그 지역의 관측 기온이 14도보다 6도나 무려 뜨거웠어요. 20도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놀라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요? 아니 근데 그게 6도씨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6도가 높다라는 건 엄청난 건데, 혹시 그거 온도계 안 나온다고 입김 부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온도계를 그래서 2개나 들고 갔어요. 이게 정말 6도나 높을까 싶었는데 옆에 온도계도 보니까 6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믿을 만하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집회 현장을 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 걸음 전진은 못하고 그냥 멈춰 섭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정말로 밀착하는 현장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붙어 있고, 게다가 촛불이라는 불씨를 다 하나씩 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집회 현장의 열기는 6도 더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뭐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은 또 아실 텐데 LED 촛불입니다. 이게 제가 광화문 가니까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산 건 아니고 오늘 아까 5시 정치부 회의에 강지영 아나운서가 아까 회사에 들고 다니던 걸 제가 뺏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한번 갖고 왔는데 정말 이게 간편한 게요. 스위치 하나 내렸다 올렸다 하면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더라고요. 건전지만 갈면 바람 불어도 절대 안 꺼질 것 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혹시 광화문에서 많이 보셨나요? 예, 많이 봤고요. 특히 놀라웠던 거는 요즘 핸드폰 휴대시 이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IT 광고. 다음 키워드 뭔가요? 빠밤. 다음 키워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력. 저희 민심 전문 기자 고석승 기자 어떤 뜻인가요? 노력, 뭐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이게 이제 노력하면 다 성취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말을 좀 비꼬면서 나온 말이죠. 노력. 그만큼 이제 헬조선, 뭐 삼포 세대 이런 말들과 좀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어제 밀착 카메라에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2030의 민심,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젊은 친구들의 민심을 좀 들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친구들이 와, 이 현재의 상황을 정말 위험하고 또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 부분 분노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인터뷰 내용은 뭐였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군사 독재 시절 공부만 한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 무슨 뜻인지 이제 이것만 보면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용을 그 인터뷰 자체는 이제 저희가 방송에 사용은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노량진 고시촌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제 각종 이런저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임용 시험이라고 하죠. 이제 교사를 준비하는 분과 인터뷰를 간단하게 했는데 본인 촛불 집회를 가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본인이 비겁하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내가 마치 군사 독재 시절에 공부만 했던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 놀랐던 건 와, 지금 이 젊은 친구들이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게 마치 그 군사 독재 시절과 비슷한 상황인 것처럼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에 한 번 좀 놀랐고 또한 또 자신의 분노를 경쾌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패러디 같은 경우도 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축제 같은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2030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한마디만 이제 사족으로 좀 여담으로 드리면 제가 이제 좀 이번에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된 대학들을 좀 가봤습니다. 뭐 정유라 씨 관련한 이화여대라든가 그리고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이렇게 가봤는데 서강대에 갔을 때 저희가 들었던 인터뷰 중 하나가 사용은 못했어요. 근데 이런 멘트를 해준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모교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수능을 다시 쳐서 다른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만큼 이게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크게 다가오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빠밤. 예, 다음 키워드 밀착 카메라. 자, 밀착 카메라라는 저희가 키워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왜 준비하셨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자, 이제 사실 밀착 카메라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밀착 카메라로 여러분들 많이 찾아뵙고 있지만 이렇게 좀 편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있는 마지막이요. 얘기 마지막은 아닐 거죠? 있는 이야기 꼭 전달해드리고 네.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아니죠? 아니요. 네. 어떤 지금 사진 갖고 왔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좀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좀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이 그림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아이도 안 가는 위험한 놀이터.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연락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달 한 달쯤 됐는데요. 한 달 전에 제가 했던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도 안 가는 위험한 놀이터. 이게 지금 헤드라인 나가는 장면을 캡처해서 게시판에 올려주신 건데 오늘 같은 헤드라인에 무슨 내용이 보도가 됐었죠? 뭐가 보도됐었죠? 사실은 이날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현재 지금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저도 못 봤습니다. 몰랐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그네가 없습니다. 그네가 없습니다. 이거를 캐치하셔가지고 네티즌 분들께서 놀이터에 그네가 없네라고 하셔가지고 뭐 굳이 제가 그네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죠. 그네가 없는 놀이터다. 그래서 이거 JTBC의 빅픽처 큰 그림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막 게시판에 엄청 돌아다니고. 정말 노리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제 큰일 날 소리를 제가 노린 건 제가 여러분들 실망하시겠지만 제가 노린 건 아닙니다. 노린 건 아닌데
전 이걸 발견하신 이 네티즌 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여겨졌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거를 또 얼마나 저희 밀체 카메라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 또 이날 심지어 이 놀이터가 대부분 대구에 있는 놀이터였습니다. 근데 이걸 또 연결시켜서 야 역시 이게 왜 대구인지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예, 굳이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믿고 아무튼 그런데 지금 좀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 저희가 큰 그림은 아니었고요. 이게 인터넷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는 바람에 편집 기자가 노렸던 거 아닐까요? 아 정말 그랬다면 제가 또 할 말은 없는데요. 아무튼 큰 그림은 아니었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 이거를 저희가 계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하나 있습니다. 저희 밀착 카메라가 지금 계속 저희 박수영 기자, 이 자리에 없는 안지영 기자, 우리 저 이렇게 3명이 번갈아 가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월화수목 4일 동안 4일 방송하고 나가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힘들지 않으세요? 몇 년 동안 하고 계시죠? 몇 년은 안 됐고요. 1년 반 됐고 지금 저도 박수영 1년 기자도? 좀 넘었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고정 코너를 하다 보니까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가 댓글도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댓글도 굉장히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밀착 카메라 응연한다. 그리고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댓글이 나올 때마다 항상 힘을 얻고 그래 다시 한번 아이템을 찾아보자라고 화이팅! 네, 기운을 얻고 찾는데요. 하지만 아이템 선정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좀 제보 좀 해주세요. 그 제보해 주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밀착하고 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고석승 기자 그리고 지금 없는 안지연 기자 그리고 저 셋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댓글 얘기 방금 저희가 이제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밀착 카메라 댓글을 보면 기사 댓글을 보면 야, 이 엄중한 시국에 이제 밀착 카메라에서 이제 자꾸 놀이터 이야기하고 뭐 경로당 이야기하고 이거 밀착 카메라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여요. 요즘에 댓글을 보면. 근데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좀 촛불 집회 관련해서 아이템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조금 뭐랄까요? 부탁 아닌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매일 들어가는 고정 코너다 보니까 아이템 찾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이 힘듭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이 시국에서도 사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뉴스 그리고 꼭 필요한 굉장히 뉴스를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실생활에 밀접한 뉴스를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응원해 주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아이템으로 항상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밀착 싶습니다. 카메라 코너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템은 주변의 이야기, 바로 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 수 있으니까요. 제보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저희 제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12월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 제보 좀 꼭 주시고요. 제가 제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당장 내일 아이템도 없거든요. 꼭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도 되죠?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까요? 지금까지 밀착 카메라 박소연, 고석승입니다. 밀착 카메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